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아기를 위해서 뭘 더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바느질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숙제 같은 태교들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태교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임신기간 엄마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아이의 뇌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감정이 아이 뇌의 발달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돕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멈춰보세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지금 이 고요한 찰나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생명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이 작은 존재는 이미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의 유명한 도자기 제작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레 위의 점토파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도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도자기의 모양이 결정되죠. 아기 뇌도 물레 위의 점토와 같습니다. 임신기간 아기 뇌는 매 1초 1초마다 약 4,000개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질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아기의 뇌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최적의 환경에서 빚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태아의 뇌는 외부 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설계할 뿐이죠. 결과적으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하드웨어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성인이 된 이후의 스트레스 관리나 치료에 집중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올바른 뇌 기반 태교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취약한 뇌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날지 아니면 회복 탄력성이 강한 건강한 뇌를 가지고 태어날지가 바로 이 시기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마 아빠의 태평함은 아이가 평생 마주할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정신적 뿌리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태교란 아이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머무는 첫 번째 세상인 엄마의 몸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뇌과학적 태교입니다. 많은 예비 엄마 아빠들이 아기에게 무언가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위해 억지로 하는 뜨개질이나 지루함을 참으며 읽어주는 동화책보다 아기 손잡고 걷는 산책길, 이 즐거운 상상, 친구와 예쁜 카페에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아기에게는 훨씬 더 훌륭한 태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교의 정의, 이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말 사전은 태교를 아이를 뵌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을 삼가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갇히면 태교는 엄마 혼자 감내해야 되는 숙제가 되고 주인공은 오로지 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사전에 등록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태교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태교는 엄마 혼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아기만을 위한 희생도 아닙니다. 태교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엄마와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출산 후 24개월까지 엄마 아빠의 편안한 감정 유지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노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태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교라는 용어 대신 태평이라는 말을 제안합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태교 대신에 우리말 사전의 정의대로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인 태평을 선택해보세요. 부모가 마음 편히 태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임신 기간에만 태교를 하고 멈추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절반만 뛰고 그만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의 뇌발달은 출산이라는 결승선을 넘어서도 생후 24개월까지라는 가장 역동적인 구간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유명한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한쪽 눈을 가렸다가 몇 주 후에 다시 뜨게 했더니 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 고양이는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시각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뇌의 시각 중추가 발달을 아예 멈춰버린 거죠. 반면에 다 자란 성체 고양이는 눈을 오래 가렸다가 떠도 시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24개월까지 아기의 뇌는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전체 뇌의 약 70% 정도가 발달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자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의 질입니다. 아기는 부모의 표정, 말투,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평온한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뇌회로를 구성합니다. 이 시기 부모가 유지하는 태평함은 아이의 뇌에 평생 지속될 정서적 하이패스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태교는 출산으로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24개월의 긴 여정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고 부모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찰나, 그 순간 부모가 평온하고 행복할 때 아이의 뇌는 비로소 세상은 참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믿으며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엄마의 마음이 태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감정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혼자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불안해하거나 날이 서 있다면 그 감정은 파동처럼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표정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깊은 감정의 채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기는 부부관계의 골든타임이자 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이 첫 아이 출산 후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생애 최저점을 기록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스트레스 위에 육아 또 수면 부족 같은 극한의 상황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육아 스트레스는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도 거대한 갈등의 불씨로 만듭니다. 실제로 이 시기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통계는 우리가 왜 출산 전부터 부부관계를 단단히 다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변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도 입덧을 하거나 체중이 급격히 느는 쿠베이드 증후군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남편에게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관심이 엄마에게만 쏠리다 보니까 아빠들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지만 남편 또한 인생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홀로 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진정한 태교, 즉 태평은 서로의 힘듦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외감을 읽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불안을 품어주며 감정을 터놓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 또한 아내에게서만 모든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돌보고 감정적으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아기가 머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우주가 완성됩니다. 자, 부부가 함께 태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열쇠를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수면인데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잠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잠이 부족하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수면 치료만으로도 부부 갈등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잘 자는 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오늘 밤 서로의 숙면을 위해서 환경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몸을 통한 교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뇌에서는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아내들에게 남편이 말로만 격려했을 때보다 직접 마사지를 해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사지가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보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임신 중 남편들은 아내를 돕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마사지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 남편들은 불안 수치가 낮아지고 태아에 대한 애착도 높아지고 또 결혼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아빠가 되는 준비를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부부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이 루틴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완 효과가 있는 부드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아내의 배와 등, 목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음악의 선율과 손길이 만날 때 스트레스 완화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최소 20분 동안은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따뜻하게 20초 동안 서로를 안아주세요. 20초의 포옹은 옥시토신 분비를 완성하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따뜻한 접촉과 평온한 호흡이야말로 아이의 뇌에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풍경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 따스한 마사지와 포옹이 준비되었다면 그 공간을 채울 마지막 조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소리 환경입니다. 마사지가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사랑이라면 음악은 공기를 타고 흐르는 부모의 감정입니다. 좋은 음악은 부모의 뇌를 안정시키고 그 평온함은 마사지하는 손길을 통해 아이에게 더 깊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 혹은 평소에 어떤 음악을 틀어놓아야 아이에게 가장 좋을까요? 꼭 졸음을 참고 클래식을 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태교를 위해서 클래식을 공부하듯이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그 아이 지능 발달에 좋다는 말에 억지로 잠을 참아가며 클래식을 듣는 건 오히려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여서 태평을 방해할 뿐입니다. 실제로 클래식을 즐기는 인구는 전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평소 즐기지 않던 장르를 숙제처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들어서 기분 좋은 음악이 아기에게도 최고의 음악입니다. 다만 아기의 뇌발달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추천하는 음악의 결은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리듬입니다. 가장 좋은 리듬은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분당 60에서 80비트의 음악입니다. 이 속도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전환되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구조인데요.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구성보다는 멜로디가 아름답고 리듬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곡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발달 중인 아기의 뇌에도 예측 가능한 안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세 번째, 소리 크기도 중요한데요. 너무 큰 소리는 태아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흐르는 배경음악 정도 크기인 약 60dB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빠르고 자극적인 테크노나 헤비메탈은 스트레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잠시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를 위한 세계 최고의 명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열쇠는 여러분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아주 쉽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자장가를 부르는 겁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그 어떤 음악 감상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부모가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춰서 노래할 때 뇌에서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오고 스트레스는 낮아집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면역력까지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자장가의 힘은 출산 후에도 마법처럼 이어집니다. 임신 24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꾸준히 자장가를 부른 엄마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장가를 부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아기와의 정서적 애착은 훨씬 끈끈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자장가를 듣고 태어난 아기들은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달래기도 훨씬 쉬웠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아기의 뇌에 안전한 우주라는 신호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위대한 교감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노래 실력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곡이 있는데요. 밤하늘의 자장가입니다. 이 곡을 함께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빛에 목욕하고 달빛으로 감싼 너 구름 이불 덮고서 어여쁜 눈 속에 별 친구들 행복한 꿈나라 함께 가주네. 잘 자라 너의 꿈 속에 소중한 행복의 보석 간직하려. 은하수 다리 건너 별무리를 지나온 너를 위해 기도해. 꼭꼭 간직한 엄마의 소원 행복한 너의 꿈 이루어지기를. 잘 자라 아가야. 너의 꿈 속에 소중한 행복의 보석 간직하려. 잘 자라 우리 아가.
이 곡은 엄마와 아빠가 아기에게 평온함과 따뜻함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세심하게 설계한 노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그리고 뱃속에 아기에게 말을 건네듯이 나지막히 불러보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담긴 떨림은 아이의 뇌에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고요를 찾는 태평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아이의 뇌가 매 1초 1초마다 약 4,000개의 신경세포를 빚어내는 그 경이로운 순간, 가장 훌륭한 조각가는 엄마의 바느질도 아빠의 동화책 읽어주기도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부부의 따뜻한 시선, 깊은 잠 뒤에 오는 평온함, 그리고 함께 노래하며 나누는 20초의 포, 이 사소하고도 위대한 순간들이 모여서 아이 평생의 정서를 결정하는 하드웨어가 됩니다. 태교는 출산이라는 결승선에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세상의 70%를 완성해가는 출산 후 24개월까지 부모라는 거대한 우주가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긴 여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태평해질 때 아이의 세상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밤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부르는 자장가가 여러분의 우주를 더 따뜻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태교와 아기 뇌 발달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책 부모는 아기의 뇌 설계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태평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